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종결자 권영예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성마임에게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등급표가 있어요. 예상치죠, 예상치. 9월 17일 날 업데이트 된 것인데요. 동아시아사 1등급은 47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등급 43점. 오, 굉장했나 본데요. 확대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괜찮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47로 끝나면. 자, 그러면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 한번 수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베스트 10은 아닌가? 8 9 모르겠어. 12번이 제일 많이 틀렸대. 12번. 이야, 60, 야, 이거 진짜 많이 틀렸네요. 12번, 9번, 17번 세 문제가 60% 이상이고요. 50% 이상은 이제 없네요. 그리고 이제 40% 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부 안 한 학생들 제대로 안 한 학생들, 이건 제대로 했지만 많이 틀린 학생들, 이렇게 구분을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자, 우선 많이 틀렸던 12번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니? 라고 하는 문제였죠. 제일 많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유명한 용어죠. 지저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맞추는 거죠. 자, 이따 보겠습니다. 또 17번.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 줘야겠는데 아마 다른 거로 해석한 것 같아요. 다른 거로요. 뭐 아마 연합국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공인? 뭐 이런 말에서 카이로나 포츠담인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카이로나 포츠담도 없거든?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자, 18번째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게 이제 중일수교와 미중수교거든요. 그거 이제 맞추는 거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 전에, 이것 전후 잘 맞추는 거예요. 중일수교 전후, 미중수교 뭐 전후 뭐 이런 거 잘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역시 동아시아 문제에는 이런 이유가 많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 있냐? 라는 거 많이 틀렸고요. 이 전쟁 중인데, 요게 포인트죠. 평양을 떠나가 이게 포인트죠. 평양을 떠나. 그러면 남쪽에서 누가 치고 올라왔다는 거잖아. 아니, 북쪽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마중하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평양으로 갔을 리는 없잖아. 그야말로.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문제 풀리죠. 다른 전쟁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만력도 포인트 아닙니까? 다음에 19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대머리니까, 응? 장제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거기다가 타이페이에 있고, 또 아마 밑에 보면 또 무슨 힌트로 한국 독립운동을 막 집어냈어. 그러니까, 장제스? 거기다가 타이완에 있고, 머리가 없네? 뭐 이래서 아마 장제스로 해서 학생들이 틀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번. 이거는 이제, 그렇죠. 이 관청 문제 많이 나옵니다. 관청 문제요. 10번. 도시 문제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틀렸던 40% 이상 틀렸던 문제들만 한번 쭉 대충 봤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해요.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황허강 중리고 얼리토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죠? 얼리토우와 관련된 거 찾는 거죠. 정답은 그죠? 2번이 된 거죠. 비파형 동검, 얼리토우 토기, 조몬, 일본 열도. 4번은 이제 창장강 하류의 험모도 토기. 그다음에 5번은 랴오강의 홍산의 여신상이 되는 거죠. 예. 다음 두 번째,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승려 문제이고 잘 나오죠. 색이 파악하는 문제인데, 버퍼원이라는 용어에서 구세기 때 엔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장보고나 입당구법 순례 행기 이런 거 찾는 거죠. 왕호천주 국전, 이건 8세기 때 해초죠.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 이거는 6세기 때 신라 버풍왕 때의 2차 돈이 되겠습니다. 쇼토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게 6세기 말에 고구려 성녀 해자죠. 입당구법 순례 행기, 이게 정답이고요.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7세기 통일신라 전후에서 활동했던 원효죠, 원효. 아미타 신앙. 자, 3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묵툭선우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 황제는 누구다? 한 고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초기 때 한 고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나를 보면 이 황제는 노곡 사신에게 금인을 하사했어.
그리고 흉노가 분열돼 있어. 막 이런 얘기해서 1세기 때 광무제, 광고노 분열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광무제, 고구려의 성장. 이땐 고구려죠. 고조선이 없고요. 광고노, 노국의 금이나사, 그다음에 광고노 분열. 예, 흉노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이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뭐 이렇게 한무제도 한무제도에 있었던 거 맞추는 거예요. 비단길과 장건, 한무제, 그다음에 똥중서, 뭐 그러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오경정의가 떠오르면 안 돼. 오경박사가 떠올라야 돼. 오경박사, 뭐 태학설립,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남비의 멸망, 고조선 멸망. 고조선의 왕은 당시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다 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만의 그 정권 찬탈도 요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거고요. 고구려가 낙랑구를 몰아냈다. 이거는 여러분 5호 16국 초기 때인 4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죠.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했다. 한고조 전이고요.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서진을 세웠다라는 것은 요 직후에 있었던 바로 서진 멸망을 얘기하죠. 영가의 난과 관련이죠.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라는 것은 3세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3세기 중국에서 그를 일왕으로 책봉을 한 것은 위나라. 3세기 때 위나라죠. 자, 4번 문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러양에 세워졌는데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이고, 화복을 통일한 후 송제양진의 그 제죠. 러양으로 선도했던 뭐 이런 용어들에서 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한 뭐예요? 그죠? 한화, 균전제, 평성에서 러양천도 이런 거 떠올라야죠. 왕망에 의해 망했다. 이건 이제 전한이죠. 그다음에 달가개신을 단행했다. 이건 이제 7세기 때 일본이죠. 물론 일본 국고 사용하기 전이지만 그냥 일본으로 퉁치는 거죠. 토번에 화번 공주를 보냈다. 이거는 그죠? 이거 누구? 당태종 때. 당태종 때죠. 보낸 문성 공주, 당시 토번왕 송쉔칸포. 고구려와 조공 채봉 관계를 맺었다. 그렇죠. 남북조 외교죠. 남북조 외교. 고구려 하면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아까 그 한 초기 때 진안교 체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초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이게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죠. 자, 이제 좀 진중하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중했습니다. 예.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 조선의 국왕은 평양을 떠나 다시 피신했다라고 하는 일단 이 용어. 그리고 만력, 결정적 힌트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 뭐 일본 연호라고 할 수가 있는 블로쿠, 또 당시 중국 연호라고 할 수가 있는 만력, 이런 게 나와도 임진왜란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게요. 모문룡이 가도에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요 다음에 정묘란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로우 전투. 그래서 후금이 랴오둥에 진출하면서 랴오둥에 진치고 있었던 모문룡이 조선으로 광해군 말기 때 도망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모문룡 팍팍 지원하면서 정묘호란 터지는 거고요. 청해 군대가 남한사성을 포위했다. 이거는 그죠? 병자호란이죠. 일본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게 뭐예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강화협상 때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일본 왕으로 책봉치고 퉁 치기를 원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양한 요구를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8도 중 4도를 할양하라, 가만무역을 복구하라, 나도 공주 받고 싶다. 아니, 자기가 받는 게 아니죠. 명예 황리를 여간 천황의 비로 보내달라. 이런 숱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3번.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요거는 이제 12세기 금나라 건국 전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순서 알기죠, 여러분. 별륜반의 동북 구성, 금나라 건국 1115년, 그다음 요나라 멸망, 정강의 변, 그리고 이제 12세기 말기 후반 때 무신정변,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카마쿠라 마포 성립. 이거 순서 문제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5번 오다 노부나가 뭐야, 뭐지 저거는? 이거 가려졌네요 벌써. 오다 노부나가니까 여간 생코고시 되겠지 그지? 16세기 약자. 이번에 좀 바꿨으니까 같이 유의해 주세요. 삼포에서 물에 조셔 감히 사비로 알탕을 마마 물에 나가 정거장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삼포 외란.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물라카 정복, 횟집법이 전례 1번으로, 그다음에 조총 전례 포르투갈이, 그다음에 샤원 셜립 우리나라, 저기 중국은 송나라 때고, 백운동 서원, 가만무역 중단, 그다음에 사비에르, 알탕칸, 을묘외변,
그다음에 마카오,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해금 완화, 그다음 마닐라, 그다음에 물에 맞지 맞고 멸망, 나가시노 전투, 장거정의 일조 편법. 예. 16세기 순서. 끝. 자, 6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이거 관청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나라 율령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관청들. 삼성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당 찾는 거야. 삼성육부, 삼성 외워야 되고, 일본 거 이관 당연히 외워야지. 태정관, 신기관. 팔의 것도 외워야 되고,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외워야 되고, 그거 말고도 저기 막 뭐 많은 걸 외워야 돼. 너희들 막 문정원도 외워야 되고, 뭐 좌사정, 우사정, 여기는 뭐야? 아니, 여기 좌병관, 우병관, 아니, 좌사정, 우사정 그런 것도 외워야 돼. 여기 이제 국경 지역에 설치한 게 도호부죠. 유명한 게 이제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 도호부, 베트남 땅에는 안남 도호부 이렇게 되죠. 얍. 이건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릴게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된 거고,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죠? 이관 팔성의 관, 태정관, 신기관, 좌병관, 우병관의 일본이죠. 지방 통치를 위해 행성을 설치했다. 이거는 원이죠, 원. 그리고 그 행성에다가 파견한 게 다루가치죠. 도성과 문서, 문조건이 포인트죠. 문조건 나오면 발해죠. 다음에 독서 상품과 통일실 라떼 1이 되겠습니다. 예, 끝. 자, 다음 문제 7번. 답변으로 적절한 거. 탕쿠투족이 포인트죠. 이원호가 세웠고, 고유 문자는 뭐 힌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포인트예요. 탕쿠투족의 이원호에서 서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하는 뭐예요? 그죠? 송과 군심 관계죠. 군주국 송, 신하국은 자기인데 자기가 받아 먹었죠. 그러다 갈아타죠. 금과 군심 관계이고 받아 타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한테 망하죠. 몽골의 공격으로 망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몽골의 공격으로 망한 나라 너무 많죠.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남송을 멸망시킨 것은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원의 쿠빌라이인데, 쿠빌라이는 칭호가 두 개예요. 몽골 제국의 칸이라는 칭호와 원나라 황제라고 하는 두 개의 칭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니까 이렇게도 맞아요.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화이어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선을 정하죠. 그리고 군신관계가 되고요. 금나라가 군주고 남송이 신하고, 고구려와 협력하여 당에 맞섰어요 라고 하는 것은 돌골과 연계를 시도했죠. 후진으로부터 연호 16주를 할양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거란이죠. 거란과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고려 서희, 말빨이었죠. 자, 8번. 요거 많이 틀렸던 문제죠.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수도 탕릉을 공격해 함락시켰는데 쩌능다오가 포인트예요. 쩌능다오 나오면 뭐예요? 그죠? 쩐쩐. 그죠? 쿠빌라이 칸의 그 쩐쩐 기억하게요. 쿠빌라이 칸 하면 뭐예요? 대환상, 원대한, 3일 남일, 쩐쩐. 대환상. 원대한 3일 운동 때 남일이가 쩐쩐 외쳤다는 거죠. 대가 뭐죠? 대가 뭐더라? 대도천도. 대도천도. 환도. 개경 환도. 삼별초의 난, 시작. 그다음에 원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칸이자 그죠?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대월 사기가 만들어지고요. 삼별초의 난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함께 일본의 원정을 간 거죠. 그리고 남송 멸망, 일본에 대한 2차 원정도 실패. 이러면서 실패한 거 그죠? 부끄러우니까 만회하려고 전항조 쳐들어갔다가, 이건 2차, 3차 침략인데, 전항조 이제 1차 침략은 이제 훨씬 더 앞에 있어요. 이때 이제 쩌농다오가 활약을 해서 무찌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는 다 오답이 되는 거지. 이건 가 이전에 있었던 거야. 다음 나를 보면은요, 남조와 북조가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아니라 그죠? 아시카가 요시미스예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된 그 해에 남북조 내전이 종식돼요. 그러니까 14세기 때 일은 다 맞는 거야. 14세기 때 뭐가 있었어? 무례남, 왜고, 원망, 고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맞는 거야. 물어맞지 맞부의 성립, 아시카가 다카오지 나오면 맞아. 다음에 남북조 내전의 시작, 뭐 고다이고 천황 나와도 맞아. 다음에 왜구의 창궐, 14세기 왜구와 16세기 왜구 구분하면서 16세기 왜구 뭐 왕직 밀무역 나오면 안 돼. 우선 14세기 왜구 그냥 약탈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다음에 원명 교체가 있었죠. 원명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말에 뭐 교초난발 맞아. 다음에 명나라 공국한 주원장의 업적들 다 맞아. 다 맞아. 다음에 고조 교체. 그래서 고려 말에 누가 있어? 공민왕의 개혁 있잖아. 공민왕 나와도 맞아. 다음에 고조 교체했던 이성계와 관련된 뭐 위화도 회군 뭐 이런 거 나와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왔어, 그제? 삼포회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이거 연도 외우고 16세기 딱 초니까. 다음에 온인의 이거 옛날 약자를 집어넣네. 삼포에서 물의 조셔. 온인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건 이제 15세기 후반이죠. 센코쿠 시대의 시작. 몽골이 호라즘을 정복했다. 이건 쿠빌라이 칸의 할아버지 징기스칸 때 있었던 일이야. 주원장의 난징을, 그리고 명이잖아. 명. 원망, 명. 그래서 베이징을, 대도를 점령하죠. 조선이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라는 것은 15세기 세종 때에 있었던 일이죠. 전반기 때. 자, 이제 9번.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밑줄진 기억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인데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이 용어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용어 나오면 지정훈제다라고 하는 것 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때를 찾으라는 거죠. 청나라 이후 청해조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한국,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17세기 초예요. 아직은 명나라가 살아있을 때. 명해조 시기죠. 17세기 초 명해조예요. 명나라는 1644년에 망한단 말이야. 그 이후 거를 찾아야 돼. 다음에 중국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했다. 이거 17세기 후반에 그 청해조죠. 근데 이게 사실 답은 아니에요. 좀 더 봐야 돼요. 중국 장거정의 주도로 재정개혁을 단행했다. 이건 16세기 후반이에요.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이고요. 슈인짱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 이것도 역시 17세기 초 명해조식이죠. 명해조식이고요. 텐메이 연간의 제의로 기근이 발생했다. 이거 18세기 후반 청해조식. 그러니까 청해조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청해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정원제를 실시한 게 18세기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말까지 쭉 가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잘 찍을 수 있어요. 청말까지 쭉 가는 거니까 결국 이거보단 이거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정원제는 언제 실시가 된 거냐? 18세기 때 이렇게 18세기 때 실시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지정원제를 더 정확하게 배우는 건 동아시아보다는 세계사가 더 정확하게 배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 양세법, 일조편법, 지정원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정원제는 강희제 재위 60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기초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8세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도 옹정제 때 전국으로 이제 확대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은 정리한 거 뭐 개념에도 있고 문풀에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지정원제 18세기 때다라고 하는 것 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5번이죠. 텐메이 대기군은 18세기 후반 공해탕 열사요. 공해탕 열사요. 굶고 그 굶고 텐메이 대기군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 일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었던 거죠. 다음 10번.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들었던 거죠. 가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절단 일행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적지인 여기에 도착을 했대요. 뭐 황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느 나라냐라는 것인데 강남의 쌀이 뭐 대운하를 통해 이런 건 힌트가 아니에요. 이건 뭐 중국에서 수나라 이후부터 쭉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냐 이거죠. 경극. 이게 힌트예요. 경극. 그럼 뭐예요? 그죠? 이거 베이징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베이징 연극. 베이징 청나라 때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사절단은 연행사가 되는 거죠. 유리창도 원래 유명한데 그 유리창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유리창이 아니라 서점이에요. 서점. 아무래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문인들이다 보니까는 가면 이제 도착하면 이제 책 구경하는 게 그들의 낚시니까 그 일종의 그 교보문고 같은데 나 생각하면 돼요. 교보문고 1번 금릉기기국이 설립된 곳이다. 이건 난징이죠. 난징. 고소 번화도의 배경이 된 곳은 수저우가 되겠습니다. 신라 사신과 유학생이 방문한 곳이다. 당나라겠죠. 당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장안이죠. 송의 금의 침략을 받아 천도했던 곳은 그죠? 항저우, 이만 항저우가 되겠습니다. 소주 옆 동네죠.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곳은 그죠? 텐진과 그죠? 베이징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인물을 파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야,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를 함대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정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원정 명나라 때 거 찾으라는 거예요. 1번 명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갈레온 무역을 주도하였다. 에스파냐죠.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을 하였다. 이거는 조선이죠. 감압, 요게 명과 무로 맞힌 맞부. 은 유출을 막고자 심패를 발급했다. 이건 에도 맞부가 청상에게 발급을 한 거죠. 말레반도에 있는 물라카를 점령하였다. 이건 이제 16세기 초에 포르투갈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여담으로 정화는 물라카 왕국을 도와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문제군요. 자, 우선 제시문은 보면은 민선 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까기 다 했을게. 우리는 이제 이 사람 잘 모르지만 여간 PPT로 제가 그 수염이 되게 멋진 사람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따까기 다 했을게요. 이제 이게 이제 1874년에 있었던 건의서인데 그 연도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간 자유민권 운동이 70년대다라고 하는 거 알게요. 왜 자유민권 운동이 70년대에 있었어요? 70년대 전반기 때 그 메이지 신정부가 주도했던 것이 바로 메이지 개혁인데 그 메이지 개혁이 누가 주도한 거예요? 그죠? 조슈 출신과 사스마 출신이 중심이 되었던 메이지 신정부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론 이때는 패번치언대에서 번이 없지만은 그 다른 번 지역의 사람들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왜 사스마만 조슈 출신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하면서 다른 옛 번 사람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이 그런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유민권 운동은 억압이 되었고, 하지만 헌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메이지 신정부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 제국 헌법을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메이지 헌법, 제국 헌법이죠. 그리고 포인트, 제국 헌법은 제국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그죠? 메이지도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제국 헌법에 의회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에 있는 의회가 그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국 헌법 다음에 그죠? 교육치고가 발표되고, 교육치고도 그 다음이라는 거 알고 1890년 제국 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1880년대를 맞추라는 거예요. 8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거? 별거 없어. 중국에서 있었던 거? 별거 없어. 그러면 결국 한국에서 되게 큰일이 많이 터져요. 1880년대. 그게 뭐야? 통조림 값이지. 통조림 값.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 중국의 개화 정책이라고 하면 1860년대 초 양문동의 시작. 일본 같은 경우 1870년대 초에 집중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엔 그로부터 10년 뒤 1880년대 초 개화 정책의 추진이 있었죠. 양무 운동을 본받아서. 그게 바로 통조림이지. 통리기무함은 조사 시찰단 파견, 일본에 영선사 파견, 별기군 설치. 그래서 그 별기군에 반발한 이모군란, 청해 진압,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속에서 갑신정변, 다시 또 청해 진압 이렇게 되는 형국이 1880년대나 할 수가 있단다. 그리고 요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통조림 값이 아니라 이제 동청값이 있는 거지. 동청값 새끼야 간섭을 많은 요 뒤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거구나 라는 것이고요. 1번 연합군에 의해 의야단이 진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901년 신축년의 일이죠. 서태후동 보수파가 신정을 단행한 것은 요거 바로 직후예요. 요거 직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제국 의회가 개설된 것은 요 함정이죠. 그 다음에고요. 이모군란이 정답이고, 이거는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패했죠, 근데요. 13번 밑줄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실제로 이제 청나라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러일전쟁 끝나고 나서 1908년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시도한 건 실패했고, 러일전쟁 끝나고 나서 광서신정의 일환으로 흠정 헌법이 만들어진 거지. 1908년에 밑줄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조는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를 군림했다. 중원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뭐야? 그렇지.
중국인들이 아니라 북방민족이라는 거야. 물론 북방민족도 중국인이지만은 넓게 보면은. 그다음에 어질고 우리는 의로운 정치를 했다. 오, 뭐야? 유교 정치를 했다는 거야. 우리를 짐승같이 여기지 말라. 오랑캐라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서 중원에 들어와 뭐 우리를 짐승 같다고 말하는가 이런 단어에서 아, 오랑캐 북방민족 출신의 왕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북방 출신 왕조 하면은 뭐가 있어? 요나라도 있고 뭐 금나라도 있고 원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했다 라고 하는 용어에서 그렇지, 청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다. 그럼 이제 이 농민군은 굳이 바로 이자성의 난을 진압했던 걸 얘기하지. 사나이가는 그 PPT로만 보여줬는데 그 사나이간의 그 오삼계가 만리장성 끝자락에 있는 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 찾기예요. 청.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것은 거란이죠. 천사년. 천사년이 아니라 거란이 중요한데 거란을 안 쓰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죠? 거란과 금이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게 청이죠. 에돔 막부의 통친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이죠. 몽골 오이라트 부와의 전투에서 황제가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명나라가 치욕, 토목의 변이 되겠습니다. 예. 1449년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틀렸는데 뭐 학생들은 이제 안 틀려요. 포인트는 요거죠. 태양력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1870년대 전반기에 1870년대 메이지 유신은 다 1870년대 전반기다. 그거 알게요. 우선 이제 긴자가 있다는 단어에서는 도쿄라는 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쿄 묻는 게 아니었죠. 태양력 실시 연도는 외워주고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7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작년부터니까 이제 74년이라는 거죠. 이게 뭐 여간 70년대다 라고 하는 거 알자는 거예요. 자, 다 집중돼 있죠. 10년대. 이게 뭐 연도 알 필요 없이 나 이게 70년대 전반기다 라고 하는 거 알게요. 폐번치연, 신분제 폐지, 또는 뭐 3인 평등이라고도 얘기하죠. 징병제, 이와쿠라 사절단, 서구시 학제 마련, 소학교 의무교육, 도쿄 요코하마 철도, 태양력, 청일소 조교, 전부 다 70년대 전반기다. 그러면서 70년대 전반기 아닌 거를 따라 외우는 거예요. 아닌 것. 도쿄대학, 육교 합병, 일본 제국 헌법, 교육치고와 제국 우회처럼 70년대 전반기 아닌 것만 따라 외워주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오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1번 도쿄대.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안 틀렸어요? 아, 정답이 쉬워서 안 틀렸네요. 예. 이거고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된 거예요. 옌프의 천연론은 청일전쟁 이후에 소개된 사회 진화론이죠. 중국에 소개된.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게 나왔습니다. 대한제국기 때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문제풀이에서 빼먹었어요. 찬양회를요. 예. 풍도의전은 청일전쟁인데 이 개념책이 있거든요. 대한제국기의 찬양회인데 제가 깜빡 어제 다 안 놓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국의 여권 교문은 썼는데 찬양회는 안 썼어요. 여기다 추가해 주세요. 몇 페이지냐면 문풀 93쪽 93쪽에서 여기 새끼후?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새끼후. 여기다가 기왕이면 여기 사이에다가 찬양회라고 딱 써죠. 이름만 보면 뭔가 그 종교와 관련된 그 여성 집단 같기도 합니다. 자, 15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가운데, 강화니까 뭔가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일본이 여기를 소유로 하는 것은 베이징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 극동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여기 영유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 아, 러시아의 간섭, 러프도 랴오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 간섭이죠. 자, 그럼 이제 랴오동 찾는 거예요. 랴오동을 찾는 건데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도시를 알아본다. 충칭이죠. 충칭이고요. 아, 이렇게 되죠. 청일전쟁과 시모노세계 조약으로 일본의 할양이 된 거죠. 랴오동이요. 근데 상호간섭, 지금 방금 봤던 게 상호간섭이에요. 상호간섭, 러프독의 상호간섭으로 청에 반환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청은 이제 또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에 돈을 더 얹어주고요. 러시아 고맙죠. 예, 러시아한테요. 러시아가 에이씨 나한테 빌려줘 해가지고
빌려주자마자 2년 뒤였던 1898년, 3년 뒤구나. 여간 1898년 러시아한테 리순과 다렌을 조차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산동반도 칭다오를 조차하죠. 그야말로 전 세계의 밥으로 전락한 게 청일할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변법 자강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변법 자강 운동 실패, 의아당 운동, 뭐 또 개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죠, 러일 전쟁 또 이제 줄 이어 있게 되고, 러일 전쟁과 포츠모트 조약으로 이 리순과 다른 조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형국이죠. 이 중에 이제 답이 있겠죠. 더 추가한다면 그 21개주 요구가 칭다오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21개주 요구에는 칭다오만 있지 않고 리순과 다렌의 조차를 연장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 이제 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충칭이고요. 난징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는 광저우, 상하이 등이 유명합니다. 1차 사회공조약을 통해 할양된 지역은 그죠, 뭐 베트남의 어딘가이겠죠. 우리가 이름까지 알 필요 없지만은 코친차이나 일부예요. 신축조약에서 명시한 외국군의 주둔지, 그렇죠, 베이징이죠. 베이징입니다. 다음에 5번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이 획득한 조차지, 여기 이제 딱 그거죠. 조차권이 넘어오게 된 형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순과 다렌이죠. 다음 16번 밑줄진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국제연맹의 조사단이 있는데 그 국제연맹의 조사단의 리더는 리튼이에요. 리튼 조사단이라는 단어에서 만주사변 이후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찾는 거예요. 자, 일본의 그죠, 만주사변 뒤에 만주국이 수립되고, 이 만주국의 그 형식적 리더가 바로 여기 이게 푸이예요. 푸이. 여기 어딘가 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 푸이예요. 푸이.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제 일본의 괴뢰 국가인 거죠. 이 이후에 뭐가요? 이제 만주 봉천에 쌍성전자 호떡 세봉이는 흥겨워 얼른가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흥겨워 얼른가 대시가 있다는 거 알겠죠?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이후에 봉천이 뭐더라? 윤봉기로 이거. 이봉창 윤봉기로 이거. 지정천 쌍성보 전투, 대전자르 전투, 중국 호로군과 한국 떡내군의 연대, 그다음에 양세봉 군대가 조선 혁명군, 흥경성 전투, 영론가 전투, 대장정, 시안사건, 중일전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워싱턴 군축회의고요. 2번은 봉오동 전투. 올해 이제 또 100주년 아닙니까? 1920년이에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신간회가, 이건 이제 우리만 한 거죠. 신간회는 이제 1927년으로서 중국의 국민혁명 중에 있었다는 게 포인트죠.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는 시위는 오사운동이죠. 1919년. 조선혁명군, 양세봉.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이 문제 또 많이 틀렸습니다. 이 조약의 21조는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 서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서명하지 않은 조약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건 조약이에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알포 원소판,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그리고 뭐가 있지? 얄타 회담, 카이알포 포츠담 회담, 이런 건 선언서라 그러죠. 선언서. 이거는 조약이에요. 조약.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게 힌트냐면은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독립을 잃었고 일본이 항복한 후에야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다. 이게 뭐야? 일본이 지금 항복한 다음이라는 거야. 일본이 항복한 다음. 이게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시문에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벌써 이때쯤 되면 3, 4시쯤 됐나? 몇 시냐? 이게 한 4시쯤이냐? 벌써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되고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죠, 이럴 동사 같은 거는 그래도 동사나 역사물은 그래도 좋지만 가끔 이런 게 나오면 힘들어요. 국어 문제니까는요. 분석해야 되고. 그럴 때 자신감을 갖고 나는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왜?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용어를 자꾸 캐치하는 거예요. 사료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읽으면 돼요. 계속 읽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힌트어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은 이 조약이라는 단어도 일단 포인트고 이 조약에 우리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인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초청을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항복한 후의 조약이라는 거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 조약으로 이게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힌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원문은 개념체계도 있고 문불체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원문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는요. 일본의 주권 회복,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일본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뭐예요? 그렇죠. 오키나와는 미국이 당분간 더 지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연합국은 일본이 열심히 일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문 분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샘플의 강화 조약이라는 거 알면 정답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정답은 1번.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다. 이건 뭐 한일 기본 조약, 한일 수교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얄타죠. 얄타고, 소련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현장에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일본과 1956년 일소 공동 우호 선언을 하고 일소 수교를 맺죠.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해결되었다. 1차 대전? 이건 베르사유지.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북2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을 명시했다. 북27도선이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야? 베트남이지. 베트남의 제네바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18,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중일 양국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계의 종집을, 역시 이 제시문도 되게 중요해서 개념체계도 있고 문풀체계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배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용어들에서 1972년 중일 수교와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건 단어만 알면 되는데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은 마오 때가 아니라 덩 때다라고 하는 정도, 이 단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쟁을 이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교만 맺으면 되는데, 일본과 미국은 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사인 안 했어요. 소련은 사인 안 했고 중국은 참여를 못 했잖아요. 한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법상 전쟁 당사국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간 따로 이 조약을 맺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과 여간 중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 조약을 맺은 게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상태의 종식 선언. 중일 수교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종식 선언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소련 같은 경우에도 1956년 그죠? 일소 우호 공동선언과 일소 수교가 동시에 맺어지지만, 사실 일본과 소련도, 지금 이제 러시아도요, 일소 평화 우호 조약을 따로 맺어야 돼요. 따로 맺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맺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거기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에 미중 양국은 서로 국교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미중수교예요. 미중수교. 그리고 보통 원래 중일 공동선언과 중일 수교 세트로 같이 노는데, 미국은 아니다라는 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미중 공동 우호 선언, 닉슨과 마오의 만남은 그래도 1972년에 있고, 미중 수교, 덩 샤오핑이 미국에 가서 직접 미중 수교를 한 것은 1979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구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린 이유는, 제 가르쳤던 학생들은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거랑 헛갈린 것 같아 보니까는요. 뭐가 헛갈렸을까요? 자, 그럼 여하간 또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순서잖아요. 순서. 72년 전후한 사건 순서. 유닉 516 파리 배사공. 그 다음에 덩 샤오핑의 직공과 민 선텐 사건이죠. 유엔 가입 중국에, 타이완 쫓겨나고, 닉슨과 마오의 만남. 닉슨 독트린은 요 앞에 있어. 사실 69년이야. 이건 71년도부터 시작이야. 닉슨과 마오의 만남, 오키나와 반환, 일중수교, 유신헌법. 약제는 없지만 유신헌법 짓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평화협정, 그리고 베트남 전쟁 끝나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마오 죽고 덩이 찍고 나면서 미인선텐 이렇게 되는 거지. 미인선텐 덩샤오핑도 있었던 일이죠. 1번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중수교는 더 훗날이에요. 1992년. 배민공은 45년이에요.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 이게 69년이에요. 미군이 베트남에서의 전면 철수한 이후, 이거 파리 평화협정이죠. 파리 평화, 그리고 파리 다음에 덩의 미인선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중국의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보수 임의구조. 71년 유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대머리고 거기다가 타이페이가 있고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장세스네. 거기다가 한국 독립운동을 또 한국사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장세스가 또 많이 도와준 거 안단 말이에요. 조선 의용대 창설도 도와주고 한국 광복군 창설도 도와주고 함정으로 넣는 거죠. 이 대머리와 이거는 함정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힌트는 이거죠. 그냥 이거예요. 신의 혁명 당시 그럼 국부다. 장체스는 난징 국민정부를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 중화민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신의 혁명 당시 임시 대총동에 선출을 되어서 중화민국의 수립을 이게 포인트죠.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순원입니다. 순원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냐고 뭐 그냥 덕담 좋은 얘기 많이 해줬겠죠. 그래서 순원입니다. 순원. 중국 국민당을 창당했으며 오사운동 이후 1차 국공합작을 천도시와 함께 이루었던 인물이죠. 교육직원은 메이지. 아주와치네는 뭐 도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코토쿠 슈시랑 관련이 있다. 뭐 그 정도. 정답은 이거고,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결성은 만주사변 이후에 상하이에서 그냥 일부 인사들, 우리가 몰라도 되는, 모르는 일부 인사들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왔던 거죠. 장제스. 자, 이제 2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류샤오츠가 포인트죠. 그리고 마오쩌둥이 나이 어린 애들한테 쫓아내라.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바로 현행 원법인 직선제 개헌. 홍위병 정답. 천슈이베는 2000년 타이완에 민진당이 정권을 잡은 최초의 정권 교체죠. 55년 체제의 성립 배경은 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헌법 논쟁 이런 가운데 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결집을 하고, 이러니까 보수도 야 우리도 뭉치자 해서 자유당과 민주당, 일본 민주당이 합친 거죠. 도이모이 정책은 1955년 이후 ING가 1985년 이후 ING가 되겠습니다. 1980년 이후 ING가 되겠습니다. 예! 끝! 문제풀이 꼭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같은 교재와 명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또 이제 파모, 파이널 모의고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예!